한 나라 전체가 공원보다 작은 곳에 모여 산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티칸, 모나코, 몰디브, 엽서처럼 완벽한 이미지 이면엔 극심한 고립과 위태로운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죠. 오늘 우리는 지도 위 이 작은 점들이 물리적으로 확장할 공간 없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작은 나라들의 비밀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세계의 가장 매혹적인 곳들을 더 깊이 탐험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나라를 세운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티칸 시국,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주권 국가의 삶. 우리의 여정은 로마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세상, 바티칸이 있죠.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여권이 만료되는 나라에서 사는 삶,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0.17 평방마일의 이 영토에 사는 800여 명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이곳에서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직자와 스위스 근위대에게 부여되는 일시적인 노동 허가증에 가깝습니다. 북적이는 쇼핑몰이나 놀이터도 없고요. 대신 이곳의 삶은 종교적 관료주의와 고대 의식이 반복되는 독특한 리듬을 따릅니다. 매일 아침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군대인 스위스 근위대는 3분이면 건너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 르네상스 시대의 제복을 입죠. 하지만 관광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고요함은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높은 중세 성벽 너머 수많은 보안 카메라의 시선과 수백 년 전통의 무게 아래 살아갑니다. 이곳에 평범한 일요일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 주민이 평범한 약국이나 다양한 품목을 갖춘 식료품점 같은 간단한 것이 필요하다면 나라를 떠나 이탈리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는 국가적 이익이 늘 개인의 사생활보다 우선시되는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주권자의 삶입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시민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과거가 현재보다 늘 중요한 공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계적 기념물의 일부인 셈입니다. 다음은 모나코, 황금빛 영토의 고위험 압박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반짝이는 지중해 연안, 세계 엘리트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모나코입니다. 혹시 이곳 건물들이 왜 하늘에 닿으려 필사적으로 서로를 비집고 올라가는 듯 보이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골프장 2배 크기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선 공간이 바로 최고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없는 모나코는 억만장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고 그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진짜 삶은 단순히 페라리와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제곱킬로미터당만 9,000명이 몰려 사는 압도적인 인구 밀도에 관한 이야기죠. 하지만 모나코의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부유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간호사, 교사, 요리사처럼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작 그곳에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기묘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죠. 매일 아침 프랑스에서 기차로 출근했다가 밤이 되면 사라지는 거대한 유령 인구인 셈이죠.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은 24시간 감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나코는 인구 대비 경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죠.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는 철통 보안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거품 같습니다. 집이라기보단 폐쇄적인 기업 본사 같은 이곳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바다 공기처럼 묵직합니다. 나우루, 사라진 부의 혹독한 대가. 우리는 이제 태평양의 한 외딴 섬으로 가서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몰락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나우루는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1970년대 이 작은 8평방마일의 섬은 화이트 골드로 불리던 고품질 인광석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였죠. 하지만 그 꿈은 텅 빈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공격적인 채굴이 말 그대로 국가의 영혼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섬의 중심부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석회암 기둥만 뾰족하게 솟은 잿빛 황무지입니다. 인광석이 고갈되자 돈도 사라졌고 잠시의 사치를 위해 환경적 미래를 팔아버린 나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생태학적 유령 도시가 된 이 나라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그건 바로 기본적인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토양이 황폐해진 탓에 나우루 사람들은 식량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는 재앙적인 건강 위기로 이어졌고, 이 섬은 비만율과 제2형 당뇨병 발병률에서 계속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산업이 없는 나라는 호주가 운영하는 여괴, 난민 수용소를 유치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나우루 청년들에게 수평선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정체를 의미합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만 한때 낙원이었던 바위 위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그곳은 작은 나라가 유일한 보물을 소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투발루, 차오르는 해수면과 싸우는 나라. 이제 우리는 태평양의 너무나 낮게 자리에 가장 높은 곳조차 해수면에서 불과 15피트, 약 4.5m밖에 안 되는 작은 산호섬들의 나라 투발루로 갑니다. 바다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는 위협이 되는 나라에 사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의 10,000여 명 주민들에게 기후변화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앞마당까지 차오르는 일상적 현실입니다. 수도 푸나푸티의 일부 지역은 땅이 워낙 좁아서 길 한가운데 서면 한쪽엔 태평양의 파도가 다른 쪽엔 잔잔한 석호의 물결이 보일 정도입니다. 숨이 타슬 듯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움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닷물 침투로 토양이 오염돼 플라카 같은 전통 작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주민들은 비싼 가공 수입품에 의존하게 됐죠. 이곳의 청년들은 가슴 아픈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라앉는 고향에서 문화를 지키며 남을 것인가 아니면 뉴질랜드나 호주로 떠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기후 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정부는 물리적 영토가 이 세기를 넘기지 못할 것을 알기에 메타버스의 디지털 국가를 건설해 역사와 문화를 클라우드에 보존하려는 절박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투발루에서 산다는 것은 언젠가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 모르는 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산마리노,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고대 공화국, 이탈리아에 완전히 둘러싸인 티타노산의 험준한 봉우리 정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인 산마리노가 있습니다. 이곳은 돌로 된 성벽과 이탈리아 평원을 굽어보는 구불구불한 중세 거리들이 있어 마치 동화가 현실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관광 안내 책자에 속지 마세요. 산마리노는 그저 박물관이 아니니까요. 이곳은 독립을 맹렬히 수호하는 33,000명의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국가입니다. 산마리노인에게 가장 큰 모욕은 이탈리아인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법과 역사를 지녔고 한 사람이 과도한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6개월마다 2명의 집정관을 선출하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의 삶은 묘한 폐쇄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삶의 질은 무척 높고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경제는 거대한 이웃 국가에 묶여 있죠. 집을 밝히는 전기부터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모든 걸 이탈리아와 협상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삶은 믿기 힘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알고 국가적 반문화라곤 익숙한 광장 몇 곳이 전부일 때 유럽의 더 큰 도시로 탈출하고픈 욕망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평화롭고 부유한 삶이지만 그것은 마치 금박을 입힌 새장 속의 삶과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아름답지만 큰 꿈을 품은 이들에겐 아마 너무 작을 겁니다. 리히텐슈타인, 알프스의 하이테크 요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숨겨진 이곳은 국가 경찰력이 미국 주요 공항 보안팀보다 작을 정도로 작은 공국입니다. 이곳은 하룻밤에 7만 달러라는 거금으로 나라 전체를 빌릴 수도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은 훨씬 더 진지한 문제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금융과 첨단 산업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시민보다 등록된 기업 수가 더 많습니다. 이곳의 진짜 삶은 초현대적인 부와 깊이 뿌리내린 알프스 전통이 매혹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CEO가 주말에는 가족 포도밭을 가꾸거나 고요한 산속에서 하이킹하는 모습을 보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사회에서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따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로 수출되는 고급 치과기구처럼 정밀하게 작동하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비쌉니다. 인구가 3만 9천 명에 불과해 사격에는 좁고 아주 폐쇄적입니다. 소속감은 강하지만 오직 신중함과 근면이라는 불문율을 따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인이라면 이 사회에 발을 들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공항도 군대도 없지만 자신들보다 수천 배는 큰 나라들이 꿈꿀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혼돈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용하고 부유하며 고도로 절제된 삶인 셈이죠. 마셜 제도, 원자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중앙태평양에 흩어진 마셜 제도는 열대 낙원처럼 보이지만 4만 2천 주민들에게 현실은 방사능 과거와 싸우는 복잡한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두운 역사적 유산의 현장입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은 가장 강력했던 폭탄 캐슬 브라보를 포함해 총 67회의 핵실험을 이곳에서 감행했습니다. 오늘날 마셜 제도의 삶은 핵 식민주의와의 투쟁입니다. 토양은 여전히 인간이 살기엔 너무 독성이 강해 공동체 전체가 조상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담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루니돔은 이제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 마주로 주민들에게 일상은 극심한 인구 과밀과 경제적 기회 부족과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핵실험이 전통 자급자족 생활 방식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현재 자유연합협정을 통한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조림과 가공식품이 신선한 생선과 코코넛을 대체하는 의존적 생활을 만들었고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종종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의료 서비스와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며 아름답지만 오염된 낙원을 지킬 소수의 인구만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키리바시, 지리적 고립의 궁극적 도전. 4개의 방구 모두에 걸쳐 있을 만큼 넓게 퍼져 있지만 전체 육지 면적은 뉴욕시보다 작은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인 키리바시입니다. 이곳의 진짜 삶은 거리라는 엄청난 난관으로 정의됩니다. 수도 사우스 타라와에서 외곽 섬으로 가려면 배로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며 비행기 값은 대부분의 시민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키리바시에서 고립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쌀 한 포대의 가격부터 의사를 만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주요 환초인 사우스 타라와는 좁은 땅에 도시 규모의 인구가 몰리면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도쿄에 필적하는 인구 밀도를 가졌지만 현대적 기반 시설이 부족해 이 섬은 심각한 물 부족과 위생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때 무한한 식량의 원천이던 석호는 이제 너무 오염돼 낚시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키리바시 사람들은 전설적인 회복력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주인으로서 고대 항해술과 테마울이라 불리는 공동체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매일의 연습이며 한 국가가 세계와 단절되어도 인간 정신은 소외되길 거부함을 증명합니다. 몰디브, 사치와 현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몰디브는 인도양에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이자 세계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유명하죠. 하지만 수천 명의 관광객이 호화 빌라를 떠난 뒤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갈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혹은 5성급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서 잠을 잘까요? 하나의 섬, 하나의 리조트 정책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몰디브가 숨어 있습니다. 수도 말레에는 단 3제곱마일 면적에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로 녹지 공간은 전무하며 콘크리트 건물이 숲을 이루고 거리는 스쿠터의 혼란스러운 물결로 가득합니다. 평범한 몰디브 사람들의 삶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생활비 위기를 초래하는 관광산업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전용 데크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동안 현지인들은 국가의 쓰레기 매립지가 된 쓰레기 섬 틸라푸시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경제가 관광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팬데믹처럼 세계 여행이 멈추면 나라 전체의 심장도 즉시 멈춰버립니다. 이곳엔 깊은 사회적 긴장감도 존재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가 서구화된 관광객들의 세상과 공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평행 우주 속의 삶과 같습니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거의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안도라, 현대 소비주의의 산악 요새.
피레네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안도라 공국은 자국민도 아닌 2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지리적 예외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8만 명에게 삶은 중세 동화가 아니라 고지대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입니다. 공항도 기차역도 없는데 매년 1,0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나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결과 이 나라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면세 쇼핑몰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라는 지위 덕에 현지인들의 삶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몰려드는 쇼핑객들의 끊임없는 행렬로 규정됩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은 북적이는 상업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안도라의 진짜 모습은 해가 지거나 겨울 폭풍이 칠 때 드러납니다. 폭설이 내리면 산길이 막혀 나라 전체가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삶은 기묘할 정도로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긴 계곡이니까요. 생활 수준은 매우 높지만 부유한 외국인들이 별장을 사들이면서 주거비가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현지인들이 좁은 아파트에 살거나 국경 너머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치 계절에 따라 급변하는 삶과 같습니다. 봄에는 조용하고 고립되어 있지만 겨울에는 정신없이 붐빕니다. 이곳에 산다는 것은 리조트의 영주권자가 되는 셈이며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팔라우, 경제적 줄타기를 위한 원시 낙원. 팔라우는 전설적인 해양 생태계 덕에 수중 새떼개티로 불리지만 이 작은 섬나라 사람들에게 바다는 안식처이자 극심한 취약점의 근원입니다. 연료 한 방울, 밀가루 한 포대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운송해야 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압박감을 상상해 보셨나요? 팔라우의 실제 삶은 비싼 수입 물가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 나라는 환경 보존의 선두주자로 방문객 여권에 환경 서약 도장을 찍게 할 정도지만 이런 보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고급 관광과 주로 미국에서 오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존성은 위태로운 생존 구조를 만듭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면 관광객의 발길은 끊기고 국가 예산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립니다. 주요 섬의 화려한 리조트를 벗어나면 외곽 지역의 기반 시설은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이며 전문 의료 서비스나 고등교육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젊은 팔라우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본토로의 두뇌 유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지 경제가 다양한 전문 직업을 뒷받침할 만큼 다각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팔라우에서의 삶은 아름답고 여유롭지만 나라 전체가 국제시장의 가격을 그저 받아들여야 하고 영원히 수평선 너머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리브해 산업 거인의 무거운 왕관. 여정의 마지막으로 쌍둥이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하얀 모래사장과 느긋한 음악으로 유명한 반면 트리니다드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 카리브해의 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부국이라고 해서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자원의 저주는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리벽 마천루와 호화 쇼핑몰에서 불과 몇 블록만 가면 뿌리 깊은 가난과 낡은 기반 시설로 허덕이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작기에 마약 거래와 조직 범죄의 파급력은 더욱 커집니다. 남미 해안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허술한 해상 국경 때문에 이 섬들은 주요 마약 환적지가 되었고 적은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갱단 폭력을 낳았습니다. 이곳의 삶은 세계적인 카니발과 스틸펜의 본고장이라는 활기찬 문화와 그 아래에 깔린 끊임없는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에너지의 혼합체입니다. 주민들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가스와 식료품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나라는 작다는 것이 결코 단순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곳은 석유 부국의 꿈이 거리의 현실과 자주 충돌하는 복잡하고 거칠며 때로는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이 작은 나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한 여정은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지도 위의 크기가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의 깊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바티칸의 영적인 무게감이든 투발루의 환경적 투쟁이든 트리니다드의 산업적 근성이든 이 국가들은 작다는 것이 결코 단순함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더 큰 문명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제약 조건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들입니다. 이 장을 마치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 중 어떤 곳에 숨겨진 현실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다음 글로벌 탐험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헤드라인 너머의 세상을 계속 탐험하시기 바랍니다.